5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유로존 지표 호조와 G7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대한 관망 심리가 강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4%, 0.43%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8% 상승하며 12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 증시가 주춤거린 지 하루 만에 다시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굵직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독일과 이탈리아 지표 호조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는 여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19%, 0.64% 올랐고 영국도 0.49% 상승하며 5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시장 참가자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경계하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림자 금융과 머니마켓 펀드, 도매 자금 조달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열렸던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담에서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국내의 경제적인 이유로 환율을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엔화의 평가 절하 문제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합의안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101은을 돌파한 엔달러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출주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개장 전 알뜰하게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G7 회담에서 엔저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101엔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이슈 하나씩 점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엔화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일단 미국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진국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은 벌써 발현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머징 국가에서도 원자재 가격을 내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통화량을 맞추는 정책 자체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의 손해라고 해서 국제적인 분위기 자체를 어긋나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 또한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엔저 기술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국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엔화의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는 다우 증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다우 증시는 거래량 또한 점점 줄면서 다시 한번 더 방향성 자체를 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현고까지 내려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줄고 대신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흔히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이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증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우 증시는 평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는 지금 원유를 비롯한 경기 부양 관련주가 크게 회복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증시 자체는 어느 정도 해석을 했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텔사가 10.9% 정도의 급등을 했다는 모습 자체가 우리 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수출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자동차주가 줄줄이 급락하는 걸 봐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장 체크 포인트 궁금합니다. 어떤 점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은행들에 대해서 오늘 네.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당연히 예금금리 아니면 대출금리 네. 또한 내려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기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은행에서 발행하는 상품의 일종이 또 대출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은행주도 물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부분은 예금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의 어느 정도 선호 현상 자체가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위험자산, 그만큼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으로의 우리나라의 금액 자체가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엔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원화 부분 자체도 지금 약세 기조로 다시 한번 돌아섰거든요. 이런 네. 관점을 본다면 지금 갇혀진 파이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당연히 일본보다는 투자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하지만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어느 정도 매력이 있지 않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출주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관망의 상태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내수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에대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남는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음식료 업종 아니면 내수 관련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중국의 내수 확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큰 폭의 상승세를 일으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놓치지 마시고 항상 좀 체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낙폭과대 업종을 좀 꼽아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테라전 이텍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라전 이텍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네. 같은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관점에서 앞서 있던 박스권 상단 자체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깨면서 내려오는 이탈 부분을 좀 나타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던 음봉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심리 그리고 매수의 거래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매도량 자체가 어느 정도 섞이면서 여기에 음봉 긴 거는 우리가 개인의 매도세라고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투신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를 본다면 일단 외국인의 상당한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또한 눈에 띄는 형국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버히팅으로 조금 더 보실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시기보다는 가격대 자체가 하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테레전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로는 뭐 차병원을 예를 들면 되겠죠. 차병원이 주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업체가 뭐 DNA 링크라든지 이런 업체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테레전 인텍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1월 달에 어느 정도 아시아 최초로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게 이제 헬로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1월 달에 구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상승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러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자체가 제공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시점 우리가 어느 정도 낙폭과대 그리고 지금 적정 가격 자체를 좀 더 보시고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9,150원 부근을 우리가 한 번 더 매수가를 좀 더 대응하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2,0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의 손절 가격은 8,500원대를 손절선으로 좀 대응하신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권의 종목 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 궁금합니다. 어떤 테마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에 네.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 대한 그 모바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신규 게임을 개발한 그 게임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 쪽도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시면은 지속적인 수급이 좀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뭐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올 텐데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업종에서 좀 더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다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3월, 4월 달에는 주가가 조정을 좀 거치다가 4월, 5월 달 들면서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고점을 완전히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일단 강세만 띠면서 전 고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강세를 띠고 또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나와서 고점 돌파를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수적으로 좀 더 보유가 가능하시겠고요. 최근에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상승도 상당히 큽니다. 전 고점을 넘어간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자결제 쪽이 지금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4,000원대에서 주가가 출발을 해서 한번 1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18,000원대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거의 뭐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은 네. 거의 5배까지 상승을 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SBI 엑시즈라는 종목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SBI 그룹이라고 해서 일본계 기업인데요. 전자결제 쪽에서 새롭게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4,000원권에서 지금 6,000원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강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눌림 몫이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자인증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이제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 활성화로 모바일 결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인증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무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 기관 매수가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그 장기로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꾸준히 넘지를 못했던 이 흐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안철수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늘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눌림 몫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역시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추천받은 보성 파워텍인데요. 추천받은 그 다음날 매수 편입됐는데 지난 금요일장 8%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장이면 좀 목표가 도달 가능할까요? 예, 보성 파워텍은 사실 네. 그때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 그 과열 완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네. 거래가 한번 정지됐다가 이제 네.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거래가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사실 주가의 흐름이 강하다면은 그 조치가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요번에 그 3일간 이제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그 부분만 좀 벗어나면은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은 일반적인 거래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띄고 있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관건인데 한 번 더 요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 과열 완화 조치가 초기에 취해질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 매수 주체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방해를 안 받고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초기에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빨리 반전이 나왔던 만큼 좀 더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눌림 몫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보성 파워텍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대형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개별주 쪽에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라 뭐 이런 시청자들 의견도 있었고 네.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코스닥 시장은 좀 과하게 올라간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거래소는 많이 못 오르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하면은 지금 현재 대형주 쪽에도 노림수를 가질 만한 종목이 많은데요. 최근에 건설주처럼 이 종목도 조정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의 대한 투자로 지금 많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4월달 말경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추세선 하단까지 좀 내려온 상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에도 역시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들의 실적이나 매출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차트상으로도 역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83,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수준인 91,000원으로 보시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7,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LG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박미라 링크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초반엔 강했고 후반엔 좀 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1950 정도 내주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금요일장 정리와 함께 오늘장 흐름도 전망 부탁드릴게요. 일단 금요일 날 일단 엄청난 충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충격이 아마 우리 개인들의 선물 매수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이제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이제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만약에 안 봤으면 데미지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 선물이 무려 여러분 1조 7천억 정도 매로 나오면서 선물을 무려 하루 7p 350만 원 빼는 그런 엄청난 난 그런 불상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개인들이 이제 선물을 많이 샀죠. 개인들이 이제 그 사이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개인들의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9천억 없는 돈 이제 끌어가지고 없다가 1조 정도 콜 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이제 밀어버리면서 기관들이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자리가 변곡점입니다. 저는 위쪽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방면에 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버리니까 확 밀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참 저도 이런 장대 음봉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내내 밀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환선 기준선 자체가 정배열 상태에서 밀었는 거는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저는 복귀를 빠른 속도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매 치는 거는 굉장히 자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주가가 여러분 지난 그 금요일 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금요일 날 이제 미 증시가 상승했죠.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내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어처구니 없이 이제 핑계는 이제 원화의 약세입니다. 약세 때문에 이제 금 뺐지만 일단은 선물 때문에 그런데 장 자체를 올라가는 대세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자리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폭의 38% 조정 이 부분은 이제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보면서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하는데 의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사실 주가가 가파르게 떴거든요. 뜬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 그런 부분이지 조정을 3일에 걸쳐 받았냐 하루에 걸쳐 받았냐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또다시 이제 조금 힘들겠죠. 힘든다는 것은 주가 상승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제 60일평과 120일평을 하방 이탈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들죠. 주식은 저점에는 항시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번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구름 변곡점에서 주가의 이제 급락. 이 부분에 저는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상승하게 돼버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혼란하는 이런 모양을 타는데 이제 기관들이 상승하면은 자기들의 리스크, 특히 이제 선물에 대해서 사생 결단식으로 이제 3조 걸어놨는데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까 싶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이제 궁금해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는 끊임없이 좋다. 글로벌 증시는 끊임없이 좋다. 다우도 신고가, 나스닥, S&P 반도체 끊임없이 좋고 특히 이제 일본 증시의 신고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의 신고가는 우리의 이제 약세 모양인데 천장 일본 증시가 실적이 물론 부분적으로 좋아진 거 있지만 가장 일본 엔화의 약세 100엔 1달러당 100엔인데 미국도 이제 100엔 이상은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엔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이제 불이익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거의 다 됐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이제 신고가 이런데 우리만 이제 소위 말해서 죽을 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증시의 이제 휴식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신고가 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지 너무 갑갑해 하거나 답답해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금요일 날 워낙 많이 폭락했죠. 폭락 수준이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RSI 자체가 침체로 안 들어가고 아직까지 분기점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인위적으로 눌렀다. 인위적으로 눌린 것은 주가 자체가 반등할 때 빠른 속도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특히 이 어제 금요일 주식이 1950포인트 이하 내린 것은 그 사이 시계열 차트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인데 시계열 차트들의 음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거는 속임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저 1950포인트 오늘 주가가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 일단 반대 매매 때문에 아침에 지수가 모양은 안 좋을 것이나 저는 분명히 오늘 주가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분명히 외국인 선물 동향 꼭 보라 했는데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같으면 쓸 칼은 다 써버리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본 적은 3조 4,500억 이게 이제 최고의 외국인의 선물 매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어떤 액션과 특히 기관과 외국인 액션 개인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이제 다 질렀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최근에 한 2조까지 지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개인들이 장일이 전사했습니다. 6월을 맞이하여 전사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 요즘엔 여러분 저 말 맞죠? 요즘 글로벌 증시도 필요 없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만 보라고 제가 뚫어지게 이야기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을 뚫어진다. 아니 내 주식이 왜 안 뜰까? 여러분 외국인의 선물 기관 동향 특히 미결제 약정 부분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봉, 특히 음봉 이런 봉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달 전에 한번 나왔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저께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할 때 굉장히 충격이 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예로 봐서 횡보 국면이 좀 더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진짜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봉 자체가 중간선을 지난주에 관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간선 다시 1957포인트 이 부분이 또 강력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이번 주는 굉장히 조금 지루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는 조금 쉬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수익을 말하다 녹화 방송을 꼭 보시고 하루 장을 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장 자체가 주봉 피봇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있기 때문에 장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는 움직임. 여러분이 내가 돈 따겠다고 하면 딸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인 종목, 지루한 종목에 버티시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애나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계속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이 요즘에 여러분 보시죠. 삼성전자가 살아야 우리나라 장이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의 동향을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코스닥은 이틀 연거푸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자체가 저는 코스닥이 550을 하방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주식은 여러분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자산의 한 10%나 20% 기분 좋은 그런 모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장이 너무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시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끈질긴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만 보시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는 여러분 매매에 자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대응 자제하는 게 좋겠다. 외국인의 선물 동의 오늘도 유념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명성 멘토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신공영입니다. 동사는 201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의 중견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2006년 이후 국내 주택 사업을 축소하고 국내 공공사업을 확대하면서 타 중견 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확대를 통해서 회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화력발전소와 미얀마 수력발전소 등의 공사협약을 체결한 등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9,100원에서 9,9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700원입니다.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한신공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말씀 들어봤는데요. 종목 AS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6 추천받았던 고려제약이 지난 금요일장 상한가에 올라갔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려제약을 제가 한 3주 전에 추천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상한가 가서 현재 18% 수익. 현재 현재가 창을 보면 상한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준다면 약 33%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은 큰 시황이 상관없이 들고 있으면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환경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과 국제과제 참여를 통하여 회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현재 상한가인데요. 거의 시초가까지 지켜준다면 33% 수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상 간다면 절반 이상 끊어주시고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안정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호텔신라,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63,800원, 동화면세점 지분투자로 원가 개선 등 시너지가 기대되며 일본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플랜트넷, 투자 의견은 바인데요. 국내 통신망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회사로 최근에는 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서비스 확대 중이며 정부의 정책 수혜도 기대된다는 종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LH 투자증권입니다. 다음을 추천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사 수익성 개선은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가 있고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으며 게임 사업 흥행이 단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조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IM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CJ ENM, 투자 의견은 바인데요. 코미디 빅리그 슈퍼스타 K5 등의 히트작이 2, 3분기 예정돼 있고 시리즈물 확대로 VOD 수익 상승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동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NC소프트, 중국에서의 대작 게임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임준순 대리와 자세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인데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그 1일천하가 되었는데요. 기술적인 숨고르기 논리 속에 주춤하던 엔화 약세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그 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했고요. 또 한국 증시는 금리 인하로 급등했던 가격 이상을 내어주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엔화 약세가 일본 정책 당국의 추가적인 액션으로 인해 재개된 것이 아니라 그 미국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 때문이라는 건데요. 즉 엔화 약세 요인보다는 달러 강세 요인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당분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미국은 괜찮고 또 유럽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 유로와 엔화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일본은 양적 완화에 대한 명분을 추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그 엔화 약세의 고시를 주게 되고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은 계속 희생양이 되는 구조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만 계속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을 것이 없겠고요. 유럽과 일본 또 나아가서는 중국도 다 같이 좋아져야 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그 미국 경제 지표 개선 사례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지난 G20 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글로벌 외환시장의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제약적이고요. 또 국제사회에서의 입김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당국의 환율 방어를 위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큰 대세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힘겨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섹터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연 저희가 어떤 쪽에서 좀 전략을 맞춰야 할까? 두 가지 섹터인데요. 첫 번째는 그 원외 환율 하락과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섹터, 두 번째는 어닝스 모니터 및 건재한 그런 업종, 두 업종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전자 쪽에서는 역시 그 금융, 유틸리티, 통신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융 섹터를 좀 보면요, 일단 금융 업종이 엔화 약세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 그 엔화 약세로 인한 유동성 개선, 또 자금 조달 코스트 하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저성장과 저금리 그리고 부채 문제를 감안하면은 혹시 엔화 약세에 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패션과 연계해 봤을 때는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닝스 모니터미 건재한 업종 중에서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업종들은 글로벌 증시의 그 섹터론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고평가 논란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IT의 경우에는 환율 문제로 시장에서 센티멘트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익 전망은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은 호텔 신라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슈인데요. 동아면세점, 그 다음에 중국 쪽에 그 관광객들 확대인데요. 지난 3일 그 동아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취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통합 구매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향후에 동아면세점 그 상품 구매를 호텔 신라에서 전담하게 되면서 그 상품 구매 규모가 약 24% 증가하면서 벤더들에 대한 바잉 파워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규모의 확대는 그 동사가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해외 면세점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롯데관광을 통한 그 추가적인 모고객 확대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동아면세점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매출 감소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의 그 인바운드의 가파른 증가가 여기에다가 또 내국인 아웃바운드의 견조한 증가로 상쇄가 되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두 가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역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사의 그 목표가는 63,800원, 손절가는 53,900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로는 코스피 지수가 19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먼저 이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릴 계획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예정일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2017년에 수면 연장 기한이 끝나지만 일단 정비 비용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서 원전 수명에 대한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원자력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우리 측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문제와 또 육자 회담에 대한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게임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미국 4월 소매 판매액 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요, 미국 소매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이죠. 미국 소비 경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예상지수 1934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569포인트로 지금 예상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뒤늦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경기 부양에 동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슈퍼 추경과 맞물려 재정과 통화 정책의 공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소외되면서 부진의 늪에 빠졌던 국내 증시도 모처럼 지난주 반등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1945포인트 구간대를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포인트를 확인하고 1945포인트에 대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코스피는 엔저 쇼크로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고 1940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났고 또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일본 엔화가 4년 만에 심리적 저항선을 여겨지던 달러당 100엔대를 이제 훌쩍 넘어진 탓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장의 엔저에 대항할 만한 카드는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중단은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국 국내 증시는 당분간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그나마 우리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한결 좀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형주 위주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가 엔저 민감도에 낮고 또 대외 변수에도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 중형주라든지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서 차트가 좀 더 견고한 시장의 충격에도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는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이런 피로감과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약 한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우리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중소형주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는 1980포인트에 대한 이런 변곡 구간대를 아직 돌파하는 저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시장의 우리 수급 주체를 놓고 본다면요.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별 동향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의 움직임들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어제 지난주 쌍거리 매도 속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단 한 가지 걱정인 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강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다. 경험적 선물 누적 물량이 제한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쪽, 파생 쪽에서는 네이키드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즉, 해지라는 방어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고 좀 시장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매도세를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존한다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포지션을 모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강한 프로그램 매수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오늘 장에 좀 달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지는 오늘 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좀 안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쪽에서는 약 한 6천억에서 7천억 이상의 선물의 대량의 환매수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1945포인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과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를 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공통된 의견이었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자 낙폭 조금이나마 좀 만회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